가스라이팅 피해 후유증 왜 아직도 힘들까? 1장. 끝났는데 끝나지 않았다. 관계는 이미 물리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만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일상과 삶에서 그 사람은 명백히 사라진 듯 보입니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관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기치 않은 순간에 그 사람의 얼굴이 불쑥 떠오르거나 함께했던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홀로 그 관계에 대한 설명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은 변론처럼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걸까? 어쩌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아닐까? 내가 그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나? 와, 같은 질문들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관계는 분명히 종결되었지만 그 사람과의 끝나지 않은 대화는 여전히 당신의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그 관계가 마치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당신 혼자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매우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과거의 관계 속에 갇혀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 숙제가 당신의 내면에 깊이 남아있다는 명확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계의 물리적인 끝이 모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 대화들은 당신이 아직도 그 관계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관계가 끝나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의 강력한 후유증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통은 당신이 그 관계에 얼마나 깊이 몰입했었는지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장. 몸이 기억하고 있다. 가스라이팅 피해를 겪은 후에는 당신의 몸이 예상치 못한 그리고 매우 민감한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평범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하게 긴장하거나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자신을 문득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과거 당신을 가스라이팅했던 사람과 유사한 말투나 어조를 사용하면 당신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긴장 상태에 빠져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작은 한숨을 쉬거나 무해한 표정 변화를 보일 때조차도 당신은 마치 과거의 위협적인 상황이 다시 찾아온 것처럼 과도하게 눈치를 보거나 심각한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은 명백히 과거의 가스라이터가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과민 반응들은 결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심리적으로 극심하게 흔들리고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이후에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 놓이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인 위험 신호를 먼저 감지하고 경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아직도 과거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당신이 겪었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심리적 학대의 반복적인 패턴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깊은 고통,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모든 순간들을 말입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반응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도 위험에 대한 경계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일종의 복합적인 트라우마 반응이며 당신의 몸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매우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몸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끊임없이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신체적 긴장감이나 과도한 불안감은 당신이 정신적으로 취약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가스라이팅 경험이 그만큼 당신의 존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3장. 사라진 기준. 가스라이팅이 당신의 내면에 남기는 가장 크고도 심각한 흔적은 단순히 자존감이 저하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과 개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판단,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까지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명확히 싫거나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지조차 모호해지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판단 기준은 틀렸다고, 당신의 감각과 인식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비합리적이라고 끊임없이 듣고 주입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관되게 부정하고 무시하며 그들 자신의 왜곡된 기준과 가치관을 당신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믿는 본연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도 어떤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면 당신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멈춰서서 극심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마치 자동 반사처럼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망설임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판단, 기준과 가치 체계가 무참히 무너졌음을 명확하게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당신에게 명확했던 선과 경계선들이 이제는 흐릿해지고 불분명해졌으며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에 대한 확신이 뿌리째 뽑힌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기준이 상실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 남기는 가장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후유증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과 이성적인 생각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워지고 외부의 시선이나 타인의 평가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독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지대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다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고 재정립하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는 회복 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당신의 정체성을 재구축하는 지난한 여정입니다. 4장. 혼자서 계속되는 재판. 관계는 명백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정신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묶여 있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무심했는지, 왜 그렇게 가혹했는지, 혹은 그때 그 사람이 처해 있던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 당신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납득하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혹시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와 같은 질문까지 던지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해나 자기반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혼자서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고통스러운 재판과 같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모든 역할이 당신에게 부여됩니다. 피고인으로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호하기도 하고 때로는 변호사로서 자신을 옹호하려 애쓰며 결국에는 판사로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까지 모두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재판의 판결은 항상 동일한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어. 혹은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어. 이 판결은 당신에게 깊은 죄책감과 끊임없는 후회만을 남깁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그 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와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비난의 패턴은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이 흔히 겪는 전형적인 후유증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었고 그 결과 당신은 관계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를 마치 가해자나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 혼자만의 고통스러운 재판은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관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다시 상처 입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자기 비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 관계의 희생자였으며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의 판사는 이제 당신 자신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릴 차례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잘못은 당신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5장. 후유증이 남는 이유.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론적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매우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물리적으로 완전히 끝난 이후에도 그 심각한 영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은 세 가지 핵심적인 방면에서 당신에게 너무나도 깊고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과 인식을 조직적으로 부정하며 당신의 현실 감각을 끊임없이 왜곡했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혼란스러워하며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왜곡은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분노, 슬픔, 기쁨, 좌절감과 같은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감정들을 가스라이터는 끊임없이 비난하고 무시하며 당신의 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셋째, 가스라이팅은 당신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판단력, 기억력, 지능, 인격, 심지어는 당신의 정신 건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의심하도록 만들어 당신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무력하고 취약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아직도 이토록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나 애정 때문에 힘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 관계 속에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무너져버렸던 당신 본연의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지난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되었던 현실 감각을 다시금 명료하게 바로잡고 억압되고 부정당했던 자신의 진정한 감정들을 다시 느끼고 건강하게 표현하며 뿌리째 뽑혔던 자기 신뢰를 어렵게 회복하는 과정이기에 힘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고통스러우며 때로는 한없이 외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고통은 당신이 지금 진정한 회복의 길로 용기 있게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후유증들은 당신이 겪었던 고통의 깊이와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이며 당신이 얼마나 큰 내면의 싸움을 홀로 해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은 지금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6장. 회복이 느린 이유. 주변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혹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조언한답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생각은 그만하고 잊어버려. 혹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들은 분명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선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지만 가스라이팅 피해 이후의 회복 과정은 단순히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워버리거나 잊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알던 세상과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배우고 재구성하는 복잡하고도 지난한 과정입니다. 당신의 회복 속도가 더디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다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이제 내 감정을 온전히 믿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의 감정은 가스라이터에 의해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조롱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이야말로 당신에게 가장 진실되고 중요한 신호라는 것을 다시금 온전히 인식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이제 내 선택을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판단과 결정은 항상 틀렸고 미숙하다고 주입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비록 작고 사소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내린 결정을 존중하고 그 결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이는 당신의 주체성을 되찾는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셋째, 당신은 이제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다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극심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개인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편한 감정을 솔직하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당신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회복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당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너지고 왜곡되었던 당신만의 고유한 기준과 가치 체계를 하나하나 다시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마치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건물 위에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운 새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은 결코 서두를 수 없으며 당신의 내면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에 맞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재건하고 있으며 이는 당신의 놀라운 끈기와 용기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진실한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말. 당신은 아직 벗어나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약하거나 나약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당신의 내면이 매우 건강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극히 정상적인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왜곡되었던 과거의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지워지고 왜곡되고 숨겨졌던 진정한 당신 자신을 다시 만나고 그 존재를 온전히 포용하는 지난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깊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해진 당신의 눈이 갑작스러운 빛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눈이 부셔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회복은 어느 한순간에 마법처럼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끊임없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위한 여정이며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매일 조금씩 더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이토록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이거나 당신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 진심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깊이 몰입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과 상처가 그만큼 깊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관계에 진심으로 임했고 그 진심이 너무나도 크게 짓밟히고 상처받았기에 지금의 깊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코 당신의 약점이나 결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신이 가진 심오한 깊이이자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공감 능력의 증거입니다. 이 진심이야말로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속도에 맞춰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놀랍도록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강인합니다. 신기한 나라 가스라이팅 시리즈가 당신의 회복 여정을 함께합니다.